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탁 보여주죠. 연준의 2인자였던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이 기본 원칙이 정말로, 진짜로 무너질 위험에 처한 걸까요? 그럼 이 위협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로 하는 정치적 비판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판을 뒤집으려는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게 한 법적인 보호막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9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원칙을 흔들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독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의 독립성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단기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금리 좀 내려봐 하고 압박하는 걸 막는 장치예요.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연준의 독립성이 무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연준은 금리 같은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 목표 자체는 의회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자율성은 있지만 무엇을 위해 일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적 보호막은 1935년 이후 수십 년간 정말 굳건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은 이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위협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 위협들 중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그들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죠. 전문가들은 보통 연준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세 단계로 점점 심해진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다음에는 자기 편 사람을 의장으로 앉히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아예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리처드 클라리다 전 부회장은 이 법적인 위협을 가장 치명적으로 봅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연준의 독립성은 사실상 끝나는 거라고 단언하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법률사학자인 피터 콘티 브라운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연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통화정책은 12명의 위원이 각자 한 표씩 행사하는 위원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결정되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견제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론이 나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연준 스스로가 선을 넘어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존 코크란 같은 학자는 절대적인 독립성은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말합니다. 의회가 만든 기관인 연준은 결국 국민, 즉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연준이 자기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받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기후변화나 불평등 같은 통화정책 이외의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행동들이요. 이런 임무 범위 확장이 결국 정치적인 반발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쟁이 결국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 118개 경제를 연구해 봤더니 정치적 개입이 심해질수록 물가가 오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보면요. 압력이 가해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서 2년 뒤에 최고조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효과가 뒤늦게, 하지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정치적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1에서 2%포인트나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이런 상황은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제도적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금 같은 자산이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연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독립성을 통한 경제 안정과 민주적인 책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